농축수산물 군납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꾸기로 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국방부는 요지부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내일 마감됩니다.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센터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2년 전 산불 피해를 입은 속초와 고성에서 특별한 산림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들이 직접 숲을 가꿔 피해 주민들과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이 올해 처음 영동 지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부터 직업 훈련까지 지원해 출소자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방부가 농축수산물 군납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꾼다는 소식을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군부대에 손수 키운 농산물을 수십 년간 납품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군 시내에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국방부의 군 급식 경쟁 입찰 방식을 철회하고 접경지 농산물을 사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화천군의 군납 농산물 계약 금액은 109억 원, 축산물까지 하면 216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도에서 군납 농산물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바로 이곳 화천입니다. 군납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천 300개 농가에서 무와 감자, 배추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점차 수의계약 물량을 줄여야 합니다. 로컬 푸드니 여기 접경지법이니 해가지고 기대를 갖고서는 농사를 짓댔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홀딱 뒤집어 놓으면은 농민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특히 당장 내년부터 국방부가 김치를 완제품으로만 받겠다고 나서 무와 배추 등 김치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가들이 비상입니다. 지난 2019년 예산 17억 원을 들여 지역 농산물 세척 가공시설도 만들었는데 활용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완제품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농가들이 연간 납품하는 금액이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감소가 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원 군수와 군의원들은 정부 세종청사까지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지하라!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국방부를 찾아 접경 지역만 경쟁 입찰 시행 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국방부를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당장 이제 저희도 힘들잖아요. 접경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에서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은 못 시켰습니다. 국방부의 정책이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에는 국가는 접경 지역 안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줄며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수의계약 폐지까지 접경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한낱 사탕 발림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4%를 넘어서면서 각 시군에서 운영하던 백신 접종센터가 문을 닫습니다. 동해와 고성, 양양, 원주와 영월 등 7개 시군은 이달 말 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해 지역 위탁 의료기관에서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강릉과 속초, 정선 등 6곳은 11월 말까지, 태백과 삼척, 평창 등 5곳은 12월 말까지 접종센터를 운영합니다. 한편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명이 나왔으며 누적 확진자는 7,149명입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내일 마감됩니다. 오늘까지 강원도에서는 지급 대상자 137만 2,884명 가운데 98.7%가 신청을 마쳤고 18,000여 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내일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은 12월 31일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서울에서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과 내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강원도는 삼청 영월 고속도로 건설과 동해안 바닷가 경관 도로 조성,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이익을 지키는 국비 확보에 여야를 떠나 적극 지원하지만 예산 수립 초기부터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속초와 고성 일대 주민들이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 수원시가 특별한 지원을 해 뜻깊은 산림 복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속초시의 한 산. 울긋불긋한 꽃과 푸른 나무로 가득 차 생명력이 느껴지는 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서울 남산의 소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와 속초시의 시목인 은행나무 등을 다양하게 지원해 만든 서울의 숲입니다. 산불이 난 곳에 타 시도가 모든 예산을 들여 직접 숲을 만든 첫 번째 사례로 1.2헥타르의 숲에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시 산불이 났던 인근의 또 다른 산에는 수원시가 지원한 나무를 심은 수원 속초 행복의 숲이 지난해 이맘때 마련됐습니다. 두 곳 모두 굴참나무와 은행나무 등의 화렵수를 외곽에 심고 소나무를 안쪽에 심어 산불에 대비했습니다. 복구를 어떻게 하나 상당히 막막했었는데 서울시와 수원시에서 이렇게 적극 도와주셔서 저희가 많은 힘이 됐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조성 관리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산 전체가 불에 타고 큰 피해가 있었던 고성군 토성면의 한 산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2019년 산불로 황폐화됐던 이곳에 경기도가 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2만 5천여 그루의 나무와 산책로, 정자, 전망대 등을 갖춘 숲과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완공을 한 달여 앞두고 점검을 온 겁니다. 현재 7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곳 경기의 숲은 11월 말이면 완공될 전망입니다. 특히 재난을 겪은 타 시도를 직접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경기도 조례까지 제정하며 적극 지원했습니다. 경기도 조례도 다시 만들었고 그 방법을 저희가 관련 부서도 없고 앞으로 누구든 우리 경기도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 시작을 출발을 했고 경기도는 재난을 겪은 이웃 지역을 도움과 동시에 많은 경기도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가면 경기도의 상징이 없기 때문에 좀 쓸쓸했는데 이 숲을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어떤 상징이 그 강원도에 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고성군은 내년에 경기도청이 이전할 때 경기도의 31개 시군 수에 맞춰 금강소나무 31그루를 담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의 숲을 찾아오는 경기도민들에게 지역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어려울 때 도와준 경기도의 호의에 보답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과거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 강원 동부지부가 올해 강릉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해 제1회 합동 결혼식도 열렸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웨딩홀에 혼주들이 화촉을 밝히고 신랑이 성큼성큼 걸어와 먼저 단상에 서면 신부가 수줍은 발걸음으로 뒤따라 서로의 옆자리를 채웁니다. 법무부가 모범 출소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영동 지역 제1회 플라타너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미뤘던 예식을 치르면서 많은 감정이 오가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새로 재기할 수 있는 또 사진도 와이프랑 찍고 좀 추억이 또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식을 올리면서 이제 집에 웨딩 사진도 하나 전시해 놓고 화해와 용서를 뜻하는 플라타너스처럼 부부의 앞날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결혼식의 모든 과정에 지역사회 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으로 법무부 대상자 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고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 동부지부가 올해 강릉에 문을 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동 지역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 자립 지원 서비스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춘천에 있는 강원지부에서 전체를 맡았지만 강원 동부지부가 생기면서 동해안 6개 시군과 태백, 정선 등 모두 10개 시군을 관할합니다.
긴급 생계 지원부터 직업 훈련과 취업 창업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가족 지원 등 다양한데 내년에는 숙식, 주거 지원도 확대됩니다. 올해 2월에 문을 열고 10월까지 지원된 사업과 상담 건수만 2,000건이 넘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개청을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영동 지역에 있는 출소자들의 어떤 서비스 제공이나 또 재범률이나 또 어떤 사회 정착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서 좀 지역 사회를 밝게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강원도 내 강력범죄 재범률은 52.9%로 제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보다도 6%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사회 복귀나 자립이 쉽지 않다는 뜻이어서 출소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지역사회 각계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근 강원도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면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는 뺑소니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냈지만 음주 단속은 피하고 보자는 생각인 건데 이런 음주 뺑소니는 단순 음주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원주 시내 한 교차로. 지난 2월 이곳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김모 씨는 좌측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택시 내부 승객이 다쳤는데도 그대로 도주한 김 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 박모 씨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가 나자 달아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 또 났을 경우에 이번에 잘못해서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내가 겪어본 사람들. 반대로 지난 4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78%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치어 운전자를 다치게 한 박모 씨는 1,200만 원의 벌금에 그쳤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다 뺑소니를 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2019년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음주운전 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고 15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를 피하려 뺑소니를 하면 최고 3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했을 때는 가벼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후 뺑소니를 하게 되면 특가법상 도주 차량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도 음주 뺑소니 증가의 한 요인.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에 비해 강원도 내 음주 사고는 지난해 25% 늘고 사상자도 2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전국에서 4번째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 자체를 잡지 말아야 하지만 만일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났다면 즉시 조치하는 것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 칠사당과 원주 강원 가명 선화당이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 시대 관원들이 모여 나랏일을 다스리기 위해 지은 관아 건축 8건을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2건이 포함됐습니다. 강릉 대도호부 관안에 있는 칠사당은 관안의 건물 중에서 조선시대 형태가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주 강원 가명 선화당은 전국에 남아있는 가명 중심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속초의 모 수협이 업무 규정을 다수 위반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공개한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속초의 모 수협은 법인카드 사용 용도 누락, 업무용 차량 관리 소홀, 출장여비 과다 지급 등 6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각 위반 사항에 대해 경고와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금 101억 1천만 원을 교육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부금은 다목적 공연장 신축 1개 학교, 체육관 신축이나 보수 3개 학교,
각급 학교 창호 교체와 화장실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도교육청은 2022년 총 32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며 기존 재원으로 할 수 없는 주요 교육 현안 사업을 위해 특별 교부금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강원 메타모스 연합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강원 메타모스 연합은 메타버스를 뛰어넘는 공간 중심의 메타버스 2.0을 메타모스라 선언하고 강원도를 세계적인 메타모스 플랫폼 도시로 구축해 이 플랫폼을 전국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단체에는 KT와 델 등의 대기업과 강원도와 강릉시, 인공지능, AR, VR, 예술과 영상미디어,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8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강원지역본부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전공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가 공직선거 때마다 투표 사무의 65%, 개표 사무의 40%를 시군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데 선관위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만 원을 투개표 사무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11월 19일까지 서명을 받아 이런 부당 행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강원학부모 지원센터가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순회 간담회를 엽니다. 모든 아이가 특별하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12월 1일까지 18개 시군에서 학부모 9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부모 정책 간담회는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8월 학부모 교육정책 공모전 제안을 수렴해 문화생활 선불카드 등을 실제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삼척시가 카드형 지역화폐의 10% 캐시백 특별 판매를 연장합니다. 삼척시는 일상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제공한 카드형 지역화폐 삼척사랑카드의 10% 캐시백 혜택을 전체 판매액 60억 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캐시백은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로 10%가 지급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강쪽빛 DMZ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내년 말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거진리 5,200제곱미터 부지에 다목적 공간과 놀이공간, 군 장병 휴식 공간 등을 갖춘 금강쪽빛 DMZ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9월 기본과 실시 설계가 마무리됐고 강원도의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2021 강릉문화제 야행 기간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한 관광 홍보 영상이 제작됩니다. 강릉문화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야행 기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영어권, 중국 본토, 대만과 일본 등의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관광 홍보 영상을 촬영해 홍보합니다.